자, 안녕하세요.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총 5개의 문제였고요. 제가 앞에서 3개, 뒤에서 2개를 이어서 설명할 테니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문제부터 볼게요. R1, R3는 1옴, R2는 2옴이고요. 그 축전기는 2F, 그 다음에 전지는 15V래요. 그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위치 S를 닫는 순간 R3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그러면 내가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류가 딱딱 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흐르겠죠. 여기서 흐르면서 딱딱 하고 분류가 되면서 흐르게 됩니다. 그럼 R3에 어떤 전류가 흐를 텐데 이 축전기 상태는 어떻냐라는 걸 먼저 봐야 돼요. 축전기는 이 스위치를 닫았을 때부터 충전을 시작할 거예요. 근데 닫는 순간, 즉 내가 이 스위치를 아래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순간에는 그 순간이라는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순간. 그럼 t는 0초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t가 0초일 때는 이 축전기 자체에 어떻게 전하량이 충전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여기에 있는 전하량은 어떻게 0이 됩니다. 그 순간에 닿는 순간에는 전하량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A 상황에서의 회로를 제가 먼저 가져왔어요. A 상황에서 회로는 각각 이 스위치를 닫았을 때요. 닫았을 때 노드 A에서 I1으로 쭉 갔을 때 이렇게 I3와 I2로 전류가 분리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먼저 키르요프 법칙을 사용해가지고 이 A점에서 어떻게 I1은 I2 플러스 I3로 분류가 됩니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해요. 자, 그 다음에 KVL 법칙, 고리 법칙도 써줘야겠죠. 각각 1번을 먼저 보면은 1번에서는 전지를 통한 전압 상승이 이루어지고요. 15V죠. 전지는. 그 다음에 I1이 R1을 거쳐갑니다. 그 다음에 I1이 R1을 거쳐가고 I2가 R2를 거쳐가서 다시 전압이 0이 되고 충전이 되고 다시 돌아가지고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겠죠. 마이너스 I2, R2는 결국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1번 고리에서 이걸 알 수 있었고요. 1번 고리에서 이 식을 알 수 있었고 1번 고리에서 이 식을 알 수 있었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지금 1, 2 알고 있네요. R1은 1옴, R2는 2옴이니까 여기서 15-R1-2 R2는 0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반대죠. 15-I1-2 I2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식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고리 2번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고리 3번 전체적인 거동이 이 회로에서 거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봅시다. 네, 고리 2번을 먼저 보지 않는 이유는 축전지에는 지금 전류가 흐르지 않는 순간이기 때문에 따지기가 조금 껄끄러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쉬운 3번부터 먼저 가는 겁니다. 3번은 내가 전압 강화와 전압 상승을 따져줘야겠죠. 여기서 처음에 전압 상승 15V가 이루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I1, R1 거쳐가면서 어떻게 I3가 R3를 거쳐갈 거예요. 그 다음에 축전지에는 우리가 또 V는 어떻게 써요? 원래 Q는 CV로 쓰니까 V는 Q 오버 C, C분의 Q로 쓰겠죠. 이렇게 쓸 텐데, 자, 그럼 이게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축전지 자체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닫았던 그 순간을 말하는 건데, 그럼 이 V가 있어야 하냐? 아니죠. 전이차가 제로여야지 이 축전지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럼 이 순간을 말하는 거니까 지금 이 축전지에 대한 건 따지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일단은 쓸 거예요. 보기는 편하게. 그러면 전압 상승이 15V가 이루어진 다음에 I1은 R1을 거쳐갈 것이고, 그 다음에 I3는 R3를 또 거쳐가요. 그 다음에 I3는 R3를 거쳐가고 또 전압 강화. 축전지에 대한 전압은 우리가 C분의 Q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다 합해서 몇? 0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축전지에는 지금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C분의 Q가 몇? 제로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은 아는 값 R1은 아까 1옴이었고 마이너스 1
아닌가요? R1이 R1이 1옴. 그다음에 R3가 우리가 R3도 1옴이었죠. 그럼 I3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A번에서 나온 식을 가지고 A 노드에서 나온 식 가지고 두 개의 미지수로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풀어줍시다. 이는 첫 번째 연립 방정식. 그럼 I3를 내가 I1-I2로 바꿔줄게요. 바꿔주면은 I1-I2로 바꿔주면은 2I1-I2 이렇게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식. 얘네 둘을 연립을 해줍시다. 연립을 해주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두 개 식을 연립을 해주어서 우리가 나오게 되면은 I1은 9A, 그 다음에 I2는 3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국 1번식, 아니지, 맨 위의 식, 이 식을 가지고 나오는 값은 I3가 6A라는 거. 이렇게 세 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알고 싶었던 거는 R3에 흐르는 전류였으니까 I3는 6A입니다 라는 것을 골라주셔야 했어요. 자, B. 스위치 S를 오랫동안 닫아 놓았다니까 스위치 S를 닫아 놓고 내가 계속 이 회로를 시켜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축전기가 완전히 충전이 되었네? 완전히 충전이 됐다는 것은 다시 축전지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 그럼 즉 축전지 방향으로의 이 I3라는 애에 전류가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겠죠. 왜? 더 이상 충전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전류가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회로는 이제 여기부터 여기에 있는 회로는 이렇게 무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I1 우리가 원래 I1은 I2 플러스 I3였죠. 그렇지만은 내가 여기서 다시 왼쪽과 같이 적용을 시켜주면은 I1은 I2 플러스 I3였는데 I3가 지금 몇이에요?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1은 I2라는 거 일단 알 수 있고, 자 그럼 1번 고리를 가지고 다시 풀어주면 되겠죠. 자 KVL 1번 고리를 가지고 자 15V가 상승이 되고요. I1은 R1을 거쳐가고 또 I2는 R2를 거쳐가서 총전압이 0이 됩니다. 자 근데 I1하고 I2는 똑같아요. 그리고 R1은 1옴, R2는 2옴입니다. 그럼 15 마이너스 I1 마이너스 R2는 2I1 이렇게 쓰겠죠. R2 2이고 그다음에 I2는 I1이니까 이게 총합해서 0. 따라서 I1은 우리가 5A가 나오겠죠. 근데 I1이랑 I2랑 어때요? 똑같죠? 그럼 I2도 5A.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즉 여기 B번에서 중요한 건 축전기가 완충 시에는 이 축전기로 가는 전류가 아예 통제가 된다. 즉 I1은 I2로 이렇게만 전류가 거동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C번. C에는 스위치 S를 오랫동안 닫아놓은 축전기가 완전히 충전되었을 때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을 봐야 돼.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을 봅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고리를 다시 가져왔어요. 아까 3번 고리였죠. 전체적인 이 회로의 전류 거동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해가지고 큰 고리를 제가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큰 고리에서 전압 상승은 15V, 그 다음에 전압 하강은 I1, R1, 그 다음에 I3, R3 일단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C는 우리가 C에 대한 축전기에 대한 전압은 C분의 Q로 쓸 수 있겠죠. 이게 다 합해서 몇이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은 I1은 위에서 구했어요. 5A였고 R1은 1옴이었고 I3가 있어요 없어요? 축전기가 왕충이 되면은 우리가 없다고 했어요. 축전기 왕충이 되면은 I3는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제로. 자 그리고 저기에 있는 C분의 Q를 지금 내가 0으로 설정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축전기에 전하량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를 뿐이지 축전기 자체에는 전하량이 저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뭘 잡아먹는다? 전압을 잡아먹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Q를 구해줘야 되는 거죠. Qmax 완충된 지금 Q를 구해줘야 되는 거고,
C는 우리가 2페럿이라고 문제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다시 내가 계산해 주시면은 Qmax는 20쿨롱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A, B, C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 D번 볼게요. 축전기가 완전히 충전된 후 완전히 충전된대요. 완전히 충전됐고 아까 D에서도 완충이었죠. 다시 스위치 S를 열었을 때, 그러니까 스위치 S를 닫았다가 이제는 오픈시킨 거예요. 이쪽에서 오픈시키면은 더 이상 이쪽으로 전류가 갈 수 없겠죠. 갈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폐회로를 구성시키게 돼요. 이쪽에서의 오른쪽에서의 폐회로를 구성시키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때를 다시 T는 0세크를 한대요. 그다음에 R2를 통해 흐르는 전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시오. 그럼 밑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봅시다. 원래 전체적인 회로가 이렇게 존재했어요. 전체적인 회로가 이렇게 존재했는데 스위치를 열었다는 것은 더 이상 전류가 흐를 수 없다. 즉 오른쪽에 있는 이 회로만 보게 됩니다. 해가지고 제가 따로 이렇게 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폐회로를 단위 회로를 구성시킬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쓰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일단 네모를 하나 그릴 거고요. 여기서 이제 축전지하고 저항만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저항이 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직렬 연결이 됩니다. 직렬 연결. 그럼 R2와 R3를 더하니까 총 저항은 R2 플러스 R3인 3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놓고 3옴. 그럼 여기에는 축전지 C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에는 내가 전류를 지금 방향 어떻게 설정했어요? 똑같은 방향으로 갈게요. 일단 정향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방향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줬어요. 뭐냐고요? 고리 2번 똑같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줬을 때 내가 고리 2번에 대한 또 뭘 해줄까요? KVL을 또 한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키르프 법칙을 KVL을 씁시다. 자, 그럼 여기에는 내가 지금 이번에는 I라는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을 할게요. I라는 전류. 그러면 I라는 전류는 전압이 감소돼요. 저항을 흐를 때. 그러면 R이 3이죠. 그 다음에 축전지에 대한 전압은 C분의 Q는 0입니다.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야 한다. 흐르는 전류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 그러면 전류라는 자체의 우리가 정의는 어떠한 시간 변화량 분에 우리가 거기서 전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이 전류 자체의 개념입니다. 개념. 전류 자체의 개념이고요. 전류 자체의 개념이고,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바꿔 쓰면은 3CQ로 쓸 수 있게 돼. 3CQ. 3CQ로 쓸 수 있고, 자, 양변에 같은 변수를 갖다 둡시다. 그러면 DQ, Q, 여기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이항 시켜준 거예요.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DT 오버 3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방전시키는 거잖아요. 이제 이 내가 스위치를 닫고 나서 이 폐회로를 구성시켰을 때는 전압원이 따로 없어요. 전지 같은 전압원이 따로 없어요. 그럼 그 전압원을 누가 대신 시켜줘요? 대신 이 축전기가 전압원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전압원의 역할을 해주면은 방전이 되겠죠. 이번에 갖고 있는 전화량을 어떻게 이 회로에다가 내가 계속 돌게 해주면서 갖고 있는 전화량을 방전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있는 전화량이 Qmax였다면 나중에 있는 전화량은 Q가 됩니다 라는 거. 그래서 얘를 적분 해주시고, T는 0초부터 시작한다 했죠. 문제에서 0초부터 시작한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 시간을 T로 해주신다면은 얘는 적분하면은 ln q 오버 q max가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t 오버 3c. 그러면은 따라서 q는
마이너스 qmax exponential 파워 오브 30분의 t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우리가 뭘 구한 거예요? 시간에 따른 전하량이 어떻게 됩니까를 지금 수학적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내가 어떻게 뭘 구하고 싶어요? 우리는 전류를 구하고 싶어요. 흐르는 전류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야 돼요. 그럼 지금 전하량을 구한 거니까 아까 우리가 썼던 개념, 전류는 어떠한 시간의 변화량분의 전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하량을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합시다.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해주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텀도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해주면은 이 t는 시간에 대해 내가 미분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qmax 그럼 익스포넨셜이니까 마이너스 3c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3c t가 되겠네요. 그럼 얘를 내가 부호를 다시 바꿔주시면은 잠시만요. 네, 여기서 3c 큐브 x 그리고 2의 마이너스 3c t로 쓸 수 있겠는데요. 2의 마이너스 3c t로 쓸 수 있겠는데요. 지금 전류는 얘가 가지고 있던 전류를 어떻게 다시 방전시켜줍니다. 방전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방전시킨다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이 전하량 자체가 점점 감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내가 이 전화번 자체가 측정기가 되는 애니까 이제 얘는 계속 자기가 갖고 있던 전하량을 계속 바깥으로 방출시키면은 어딘가로 방출시키면은 감소가 된다는 거죠. 갖고 있는 전하량은 시간에 따라서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 마이너스 붙이면은 플러스가 되고 그럼 여기서 남아야 되는 것은 다시 마이너스가 남겠죠. 이게 정확한 풀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 구했던 최대 전하량 얼마였죠? qmax는 20이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그 다음에 전기 용량은 2페럿 그 다음에 얘는 전기 용량은 또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구해주는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6분의 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뭐냐? 왜 마이너스 붙여졌죠? 전류의 이 거동 자체는 어떻게 된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얘에 대한 전하량이 감소되면서 갖고 있던 전하량이 감소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텀을 아까 내가 붙여준 거고요. 이 마이너스 결국 전류에 대한 이 마이너스 값은 무엇을 의미하냐? 원래 내가 잡았던 이 전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흐른다는 거죠. 즉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충전 시에는 아까 이렇게 전류가 흘렀다면은 방전 시에는 이 2의 리버스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반대로 흐른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류 방향 따질 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간 실수가 있었지만 저 감소에 대한 의미를 조금 생각해 주세요. 자, 다음 축전기가 완전히 충전된 후 다시 스위치 S를 열었을 때 축전기의 전하량이 처음에 5분의 1로 감소된대요. 그럼 처음에 축전기의 전하량은 Qmax예요. 왜? 완전히 충전된 후면은 처음에 갖고 있던 그 전하량 Qmax겠죠. 그럼 나중에는 시간의 함수에 따라서 QT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이게 얼마로? 5분의 1로 될 것이다. 처음분의 나중에 5분의 1로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중에 5분의 1로 되는데 5분의 1로 되는데 그럼 얘에 따른 우리가 아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식을 내가 가져와서 다시 쓰면은 Qmax분의 QT는 5분의 1이 되겠고 나중에 2의
3ct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c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이니까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럼 따라서 얘를 우리가 편한 식으로 바꿔줍시다. 전기 용량은 아까 2였죠? 그 다음에 ln 5분의 1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그럼 t는 6 마이너스 ln 5분의 1. 그럼 얘는 6 ln 5 단위는 세크. 이런 식으로 6분의 ln 5 세크 6분의 ln 5 초가 걸린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호가 조금 실수가 있어요. 네, 한번 다시 볼게요. 3c 여기서 이 마이너스가 없어져야 되죠 지금. 여기서 이 마이너스가 없어져야 돼요. 왜냐면 제가 아까 여기서 적분을 익스포넨셜 위로 3c 분의 t 마이너스 이렇게 올려준 거기 때문에 여기 있던 파워를 방금 제가 없앴어요. 계산 실수가 조금 있었네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마이너스는 감소되는 전하량에 대한 그 거동을 나타내주는 부호 자체였고요. 그럼 나중에 이 부호는 어떻게 작용한다? I2에 대한 방향 그러니까 이 I에 대한 방향이 나중에 반대가 된다는 거. 왜? 방전될 때는 충전 시와는 반대인 방향, 이 방향 카운터 클락으로 흐를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D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차 과제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